플러터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몰라서 이제까지 배포를 망설이고 있다? 그럼 이 영상에서 아이콘 제작부터 시작해서 빌드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먼저 앱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이미지를 적어도 192 사이즈를 준비. 배경이 없는 png 파일을 추천한다. 프로젝트 루트 폴더에 SF 폴더를 생성. 그리고 SF 폴더 안에 아이콘 폴더 생성. 아이콘스 폴더 안에 이미지를 저장한다. 이것이 내가 설정한 이미지 경로. 여러분이 원하는 경로로 설정해도 상관없다. 이미지는 준비가 됐고 플러터 런처 아이콘스를 사용해서 앱 아이콘을 한번 세팅해보자. 프로젝트 폴더의 perspec.yaml 파일을 오픈 후 해당 코드를 입력하자. 오리지널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경로로 전부 변경해준다. 터미널을 통해서 아이콘을 생성해보자. 플러터 pub get을 사용해서 우리가 포함한 플러터 런처 아이콘스를 우리 프로젝트에 include 해준다. 플러터 런처 아이콘스를 사용한 아이콘 자동 명령어 실행. 아이콘들이 잘 생성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먼저 Android, App, Source, Main, Resources 이 모든 폴더들 안에 런처 아이콘 png 파일이 생성된 파일이다. Android manifest.xml 파일을 보면은 생성된 이미지 파일명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의 이미지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었다면 SF 폴더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베이스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란다. 앱을 유저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당 앱의 주인이라는 디지털 시그니처를 앱에 넣어줘야 한다. 안드로이드에 두 개 타입의 사인인 키가 존재. 첫 번째는 deployment, 두 번째는 upload. deployment 키, 유저가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APK 파일에 deployment 키가 존재. 두 번째로 구글에서 추천하는 upload 키, 유저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는 앱들은 업로드 키를 통해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합된다. 자, 지금부터 업로드 키를 한번 생성해보자. 맥 또는 리눅스에서는 터미널을, 윈도우에서는 파워쉘을 사용하고 명령어 또한 다르다. 각자 OS에 맞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키스토어를 생성해보자. 키스토어 비밀번호를 입력. 동일하게 한 번 더 입력. 내 이름부터 시작해서 회사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소 등등을 각각 입력. 입력한 정보가 맞으면은 yes 타이핑 후 엔터. 자, 이번엔 키스토어 비밀번호가 아닌 키 비밀번호를 입력해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된다. 키스토어 비밀번호, 키 비밀번호. 두 개를 기억하기 싫다. 동일한 비밀번호 사용하면 된다. 여기까지 업로드 키스토어 생성. 우리가 생성한 키스토어 파일을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다. 첫 번째, 키스토어 관련된 정보가 담긴 파일을 생성. 두 번째, 해당 키 프로퍼티 파일을 프로젝트에 있는 build.gradle 파일에서 사용. 자, 먼저 안드로이드 폴더 안에 key.properties라는 파일을 생성. 해당 파일 안에 네 가지 정보를 담는다. 이 중에 key alias만 업로드로 두고 나머지 세 개의 값은 여러분들이 키스토어를 생성할 때 설정한 값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자, 이제는 우리가 생성한 key property 파일을 그레이드에서 연결을 해준다. 먼저 프로젝트 안 안드로이드 폴더 안에 앱 그리고 build.grade 파일을 열자. 파일 안에서 안드로이드 키워드 이전에 우리가 키스토어를 연결해주는 코드를 넣어주자. 이제 이 프로젝트가 빌드가 될 때 해당 키스토어를 사용하라는 코드 블럭을 넣어준다. 안드로이드 코드 블럭 안에 빌드 타입스를 찾는다. 그리고 화면처럼 signing config라는 코드 블럭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해당 코드 블럭을 사용하는 코드를 넣어주자.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빌드하기 전에 확인해줄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 가장 첫 번째로 인터넷 퍼미션을 넣어주자. 안드로이드 앱 소스 디버그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면은 인터넷 퍼미션이 들어있고
메인 폴더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는 인터넷 퍼미션이 없다. 해당 인터넷 퍼미션을 복사해서 메인 폴더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 어플리케이션 바로 위에 넣어주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태그 안에 안드로이드 레이블 이 값이 유저들이 보는 앱 이름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변경. 이번에는 build.gradle 파일을 한번 확인해보자. 먼저 Android folder app source build.gradle 파일을 열자. Android 태그 안에 세 가지 값을 확인해보자. 어플리케이션 ID, 다른 앱들과 구분 지을 수 있는 이 앱만의 유니크한 ID라고 보면 된다. 이 어플리케이션 ID를 잘못 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 어플리케이션 ID를 어떻게 바꿔주는지는 나중에 보여준다. 그리고 version code, version name이 있는데 먼저 version code는 우리가 perspec.yaml 파일에 가면은 version해서 1.0.0 플러스 1이라고 있는데 이 플러스 1 이 부분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전 코드는 무조건 인테저.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에 업로드 할 때마다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버전 코드보다 반드시 높게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 업로드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버전 네임은 이 1.0.0에 해당한다. 이 버전 네임은 스트링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버전 네임을 만들어주면 된다. 자, 드디어 앱 번들 빌드를 시작한다. 터미널을 열고 Flutter build 앱 번들 끝! 앱 번들 파일을 확인해보자. 코맨드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클릭하면 앱 번들 파일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앱을 업로드할 구글 플레이 콘솔에 가입하자. 가입 과정은 여타 다른 가입 과정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냥 나오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끝. 마지막 terms and condition까지 확인을 하고 나면은 돈을 내야 된다. 이 돈은 여러분이 가입 시 딱 한 번만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구글 플레이 콘솔 가입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Verify Identity 이것도 해야 된다. 내 아이덴티티가 등록이 되면 앱을 배포할 수가 있다. 플레이 스토어 가입이 끝나고 플레이 콘솔로 가면 이런 Verify Identity라는 문구가 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등록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앱을 배포할 수가 있다. 등록은 간다. 여러분들의 실제 법적 이름 그리고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중에 골라서 그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끝! 주소도 넣어줘야 된다. 자, 구글이 내 아이디를 확인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앱을 업로드할 수가 있다. 구글 플레이 콘솔에서 Create App 그리고 내 앱에 관련된 정보를 하나씩 입력한다. 기본 정보를 입력 후 Create App을 클릭한다. 우리 앱을 업로드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보이고 여기에 입력할 정보가 엄청나게 많다. 앱 번들을 업로드 후 유저에게 바로 공개하는 것보다는 업로드된 앱을 테스트 후 공개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테스팅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테스팅 방법을 선택 후 테스팅을 마치고 퍼블리시를 한다. 자, 테스팅하기에 앞서 앱 번들을 업로드해보자. Create a new release 선택 후 Create new release 클릭. 우리가 업로드 키를 사용해서 빌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를 선택하라고 나온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업로드 키는 다른 스토어에 올릴 때 사용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구글 제너레이티드 키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Use Google Generated Key 클릭. 자, 드디어 우리가 빌드한 앱 번들을 업로드하자. 앱 번들에 에러가 나타났다.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유니크하지 않아서이다. 자, 그럼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바꾸는지 한번 알아보자.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매뉴얼로 바꾸고 하나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 우리는 패키지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매뉴얼로 바꿀 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는 Change App Package Name 이라는 패키지이다.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 터미널에 Flutter Pub Add 명령어를 사용해 패키지를 설치하자. 설치된 패키지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변경해보자. 보이는 것처럼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변경된다. 주의할 점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com.thecodingpapa.release_demo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니크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로 변경 후 실행하면 된다. 자, 변경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안드로이드 폴더 앱 build.gradle 파일을 열자. 안드로이드 태그 안에 namespace 또는 default config 안에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확인하면 된다.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잘 변경이 되었으면 앱 번들을 다시 빌드 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업로드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버전 코드에 대한 에러가 나온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버전 코드는 항상 일씩 올린 후 업로드를 해야 업로드가 가능해진다. 그럼 프로젝트의 pubspec.yaml 파일로 가서 버전 플러스 이후에 있는 번호를 한번 올린 후 다시 빌드를 해서 업로드를 해보자. 자, 드디어 에러 없는 깔끔한 업로드가 되었다. 자, 이제 넥스트를 클릭해서 업로드를 마치자. 앱 번들만 업로드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작성을 해야 앱을 모든 유저들에게 출시할 수가 있다. 이 영상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담겠다. 자, 우리가 대시보드에서 하나씩 따라서 작성을 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에러 메시지들부터 해결을 한 후 대시보드에서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서 출시를 한다. 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처음 출시할 때 어려웠던 부분들을 기점으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팁을 나열해 보겠다. 첫 번째로 Privacy Policy,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다행히도 정부에서 개인이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각 개인의 앱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앱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유저가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서 아무 쓸모가 없다. 자, 이렇게 구글에서 해주는 지원금도 꼭 받아서 광고한다.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앱 네임은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보이는 앱 네임이고 short description, full description을 통해서 유저들이 어떤 앱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보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graphics, 유저들 대부분이 제목을 본 후 바로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앱 기능을 훑어본다. 각각의 이미지나 영상의 스페시피케이션은 아래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해서 제작한다. 자, 마지막으로 테스터 리스트 만들기. 내 이메일을 테스터 리스트에 넣어준다. 이 테스터 리스트를 통해 알파 테스트를 세팅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앱을 테스트할 수 있다. 여기까지 플러터 앱을 어떻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업로드하는지 간단히 알아보았다. 부족한 부분은 댓글을 남기면 거기에 따라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